자, 고3 여러분들 첫 모의고사에 좀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그 결과가 여러분이 기대보다 잘 나오지 않아서 슬퍼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말은 어떤 틀렸다는 내용이 아니라 수능스럽지 못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해설 강의에 어느 부분이 수능스럽지 못했다는 걸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다시 한번 언급해 보면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 거예요. 문학에서 수능스럽지 못했던 부분들은 고전시가에서 특히 보기 문제가 수능스럽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문학은 바로 어떠한 시행이나 또는 시가라면 그 문장들의 의미를 보기를 토대로 그가 갖고 있는 메타포, 상징성을 찾는 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보기를 토대로 그 내용이 그 작품에 실려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사실적 문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수능스럽지 않다. 수능에서는 사실적인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이렇게 그 시행이나 시어들이 갖고 있는 메타포, 상징성이 뭐야? 라고 묻거든요. 수능에서는 문학작품 표면적인 자체의 뜻풀이조차도 묻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뜻풀이도 묻지 않는데 하물며 이 모의고사에서는 그냥 그런 말들이 있니 없니를 확인하는 것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수능스럽지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대소설이라든가 고전소설 그리고 현대시에서 우리가 조금은 난도가 높았습니다. 난도가 높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더욱 어려워했던 친구들은 이렇게 보기나 선택지 여기에서 작품들의 기준, 해석의 기준을 잡는 그리고 선택지의 논리관계를 보는 것을 선택지 간의 논리관계 보는 걸 연습하지 않은 친구들은 문학도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단순히 문학 작품을 정리하거나 받아 적거나 자료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어진 조건들을 정확히 읽어내고 그거에 맞춰서 작품들이 아무리 길어도 빠르게 이 기준 하에서 이 핵심 내용 기준 하에서 그 해당하는 부분들로 가서 빠르게 우리가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고전시가가 길고 조금 그것도 보기 문제가 여러분이 힘들게 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조금 수능스럽지 못하고 나머지는 나름대로 괜찮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비문학에서는 자 특히 과학 기술 지문이 엄청나게 사설스러웠습니다. 사설스러웠다라는 건 정신없이 정보가 많아서 이 많은 정보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이것이 수능스럽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굉장히 사설스러웠죠. 사설 모의고사들이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괜찮았던 것은 우리가 경제, 증권 문제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제적인 지식을 묻기보다는 논리의 범주를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증권이 공모가 있냐 사모가 있냐, 다시 우리가 발행시장이냐 유통시장이냐, 다시 발행시장에서도 공모와 사모는 뭔가 공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다시 우리가 발행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공시하는데 정기적으로 공시하느냐 수시로 공시하느냐, 또 우리가 미정보를 이용했을 때 어떤 책임진 금지법이 미정보 금지냐 교란 금지냐 등등 이렇게 논리 범주상으로 움직임으로써 경제지문은 그나마 수능스럽게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고 고전시가 보기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이 비문학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보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 경제지문처럼 이 논리범주를 정리를 하고 그 논리범주 간의 구조 간의 정리를 하면서 그 속에서 쉽게 지문을 이해하고 답을 찾아가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배우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문법 문제는 사실 잘 냈고요. 문법에서 마지막 문제에서 우리가 약간 형태에서 물어보는 거에서 암기가 조금 필요했었다. 바로 형식, 형태에서, 의정에서 뭐가 있는지 그 암기를 약간 요한다는 게 약간 수능스럽지 않았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너무 단순하게 물을 수 있는 걸 복잡하게 냈다는 거 역시 수능스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어쨌든 문법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 1, 2번 문제 요 두 문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지문 독해력을 요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요 지문형 문법 문제를 그냥 지식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독해를 잘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한번 배웠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다 응용력이 필요하고 분석력이 필요하니까 문법은 최소한의 기본 개념만 암기하시고 나머지는 주어진 조건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수능 등급컷이 제가 거의 수능 강의 25년이 돼 가는데 가장 등급컷이 낮은 범주에 속해요. 1등급이 거의 80이나 81, 2등급이 70이나 71, 3등급이 60이나 이런 등급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문제가 좀 문제가 있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몇 등급인 걸 넘어서 이렇게 고전 시가랑 우리가 과학 지문을 뺀 나머지는 그래도 나는 풀 수는 있었어야 된다 라는 걸로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왔고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된 것이지 라는 걸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좋지 않은 문제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마음을 달래시고 다시 한번 시작하고 다시 시작할 때는 좀 더 새로운 논리적인 공부법으로 접근한다면 이런 문제들도 몇몇 문제를 빼고는 여러분이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저의 해설 강의 보시면서 여러분과 평상시 접근하는 방식이 그 내용이 아니라 방식이 어떤 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시고 그 방법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여러분 반드시 1등급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